이번 시간은요, 이제 키워드 128부터 129까지 대명사 2편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대명사와 복합 부정대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 첫 수업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요소는 부정대명사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 본 강의 내용을 습득하길 바라고 이 2편의 경우에는요. 백지노트의 개념을 모두 정리하고 부수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이 교재로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백지노트에는 제가 이 부정대명사에 관한 이 모든 거를 적을 거고 또 이제 필기적인 부분에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속도가 다소 느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대명사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출제 논점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출제 논점에 관한 3요소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each와 either 또는 another 등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부정대명사인데요. 자, 이들이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로 쓰일 때 그 차이점과 각 고유의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제 논점에 관한 3요소의 첫 번째는요. either과 another 또는 each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이렇게 배울 텐데 그 차이점과 그 고유의 특징들을 배워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이제 주어로 쓰였을 때 서술어, 우리가 흔히 동사라 부르죠. 그래서 서술어와의 수일치적인 개념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부정대명사가 그냥 단순 대명사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일치도 수능 5대 문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여기 3요소 안에 두 번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각 표현에 수반되는 관용 표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 되겠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맨 먼저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의 생김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그 차이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정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all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부정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가 와요? 명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야 누구를? 자, 부정형용사가 있어야 그 뒤에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때 우리가 부정형용사라고 하는 거. 부정형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부정형용사는 어떤 기능이 있다? 한정사 기능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같이 혼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한정사, 관사, 수익격 이런 것과는 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거는 바로 부정대명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누구랑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all이라는 건데 어느 경우에는 부정대명사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형용사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부정형용사는 명사가 뒤에 있을 때 바로 수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분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를 하나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점이 그냥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덜을 하나 썼어요. 자,
제가 이제 더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여기 더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더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 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냐면, 자, 부정 대명사, 글씨 포인트가 다소 작을 거예요. 부정 대명사 같은 경우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명사 같은 경우는 한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한정사의 내부로 종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정대명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를 오브 이하에 이 명사 앞에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대명사 어용은 어떻게 된다? or of the 명사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부정대명사를 쓰겠다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이렇게 앞에 쓰고 뒤에 누가 있어야 돼? of 플러스 한정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더를 썼는데, 자, 여기서 이때 오브 이하에 있는 한정사의 경우 절대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정사에는 관사, 정관사라고 쓸게요. 정관사, 소유격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 한정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한정사 중에서도 정관사와 소유격 정도가 이 자리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시대명사도 지시 형용사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쓰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또 중요한 점이 수일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원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일치를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 verb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줄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일치를 하는 기준점은요. 본래 한정사에 한정되는 명사가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수일치의 기준은 누구다? 한정사로부터 한정받는 그 명사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명사로부터 동사의 수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점은 부정대명사에 의한 수일치 같은 경우는요. 부정대명사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한정사에 의한 그 명사로부터 수일치를 해야 된다. 그게 꼭 여러분이 기억할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은 크게 두 가지죠. 무엇을? 한정사의 경우 절대 생략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수일치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가 해야 된다? 한정사로부터 한정받는 명사와 그리고 그 동사가 돼야 된다. 누가 기준점이 아니다. 부정대명사가 기준이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올과 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올이라는 경우는요.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올 같은 경우는요.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단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대명사에서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을 하더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ll of the 명사인데 이때 만약에 지금 이제 짝지만 보이시죠? 이때 만약에 여기 있는 명사가 사람이거나 동물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거나 동물이라면 복수 취급을 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명사가 무엇이라면 만약에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물이죠. 그런 경우라면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어디에? 동사의 수일치에.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all의 경우에 부정 형용사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부정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all 같은 경우에 뒤에 다 모든이라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가산 복수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완전히 불가산 명사가 나와야 돼요. 적어도 누가 나올 수 없냐면 적어도 가산 단수 명사는 all로부터 수식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all이라는 거는 가산 복수 명사나 불가산 명사는 수식할 수 있지만 가산 단수 명사는 all이라는 것으로부터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산 복수 명사로부터 수식을 받게 되면 수일치도 복수 동사에 해야 될 거고요. 만약 불가산 명사를 수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단수 동사에 수일치를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가산 복수 명사면 뭐다? 동사를 그대로 냅두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가산 명사라면 동사의 수일치를 해야 되겠죠. 적어도 뭐는 할 수 없다. 가산 단수 명사는 all이라는 것으로부터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더 관용 표현을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all이라는 거를 그대로 놔도 되죠. 자, all이라는 거를 그대로 두고 이 친구가 만약에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으면 대절이라는 것으로부터 수식을 받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뭐라는 모든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죠. 대절이라는 모든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대명사로 쓰일 때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라면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랬으니까 동사는 반드시 is나 was가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are이라든지 were이 나오면 오답이 되겠죠. 그죠? 이 자리에는 are이라든지 were이 나오면 오답이 될 거다. 밑줄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or is or that 그리고 is was 다음에 이 자리에서 누가 나올 수 있냐면 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때 투부정사는요. 투가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가 나오면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to ing 또는 동명사는 보어에 나올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투부정사에서 to가 다소 생략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to ing라고 쓰거나 누가 나오면 안 된다. 동명사가 이렇게 보호 자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절이라는 모든 것은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표현도 알아두시고 어떤 개념으로 써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all이라는 거는 전치 안정사로도 쓰일 수가 있죠. all the people 이런 식으로 전치 안정사로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둔다면 일단 all이라는 개념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보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둘 다라는 표현이죠.
둘 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누구는 보스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그리고 전치안정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험에선 등위상관 접속사로 출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복수 취급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표현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스 A and B라는 걸로 A, B 둘 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공부를 했었죠. 사실 이 표현이 뭐와 동의어예요? At once A and B라는 동의어고, 그 다음에 A and B like의 동의어도 됐었고, 또 A and B as well이라는 부분에 동의어도 됐었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복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지만 제가 다 할 거거든요. 다 아셔야 됩니다. 전치 한정사로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등위 상관 접속사 관용 표현, 그 다음 전치 한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스, 더, 명사 이렇게 가겠죠. 쓰는 건 나중에 쓰시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필기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치 한정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격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보스 오브 더명사 있죠. 이거를 동격으로 표현한다 하거든요. 동격으로 표현할 경우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스 오브 더명사잖아요. 더명사, 그죠? 여기 있는 이 명사를 앞부분으로 끄집어내요.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보스는 어디로? 맨 뒤로 그냥 빼는 거예요. 그 뒤로. 이럴 때 우리가 이 보스를 동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스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스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전치안정사, 동격 이렇게 따지면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고, 하지만 시험에서는 등위상관 접속사로 출제 비율이 너무나 높더라. 자, 그래서 올과 보스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원. 자, 사실 우리 원이라는 개념은 풀어 쓰면은 영어에서 어나 언 플러스 명사예요. 예전에 아마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은, 원의 경우 풀었으니까 어나 언명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의 경우 본래 누구를 한정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정사를 내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어나 언이라는 거는 가산명사 앞에만 붙는 거죠. 그래서 가산 단수명사를 의미하기에 불가산명사를 대신할 수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아마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이라는 경우에는 뭐다? 한정사를 내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가산단수 명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를 대신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원은 누구만 대신할 수 있다. 가산 단수 명사만을 대명사로 대신할 수 있다. 만약에 복수이면은 once를 쓰거나 아니면은 불가산이면 it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산 단수 명사만 대신할 수 있고 이 one이라는 것 앞에는요. one 앞에는 수익격 또는 한정사 같은 경우 나올 수 없다. 왜? 이미 one 안에 한정사 기능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my on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관용 표현. 우리가 one 같은 경우에 one of the 플러스 복수명사 이렇게 쓰거든요. one of the 복수명사 따지면은 어떠어떠한 것들 중 하나예요. 어떠어떠한 것들 중 하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one이라는 게 부정대명사로 쓰일 경우에 부정대명사로 쓰일 경우에 본래 우리 수일치라는 기준점은 한정사로부터 한정받는 명사에 따라 수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one of the 복수명사니까 당연히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단수 동사의 수일치를 맞춰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s를 붙여야 된다 이 말인데 자 일부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뭐다? one of the 복수명사는 원의 값에다가 수일치를 맞추다. 이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해석적인 부분이 문법의 가미가 될 거예요. 원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를 지칭하기 때문에 일정 표현들 같은 경우 하나를 뜻하는 표현들은요. 한정사에 한정된 명사가 아니라 부정대명사의 수일치를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 첫 번째가 one of the 복수명사인데 one of the 복수명사는 단수동사 one of the 복수명사는 단수동사 이렇게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every가 됩니다. 자, every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누구랑 구분해야 되느냐? 첫 번째, every는 품사가 부정 형용사만 있습니다. 이외에 품사는 없습니다. 무조건 every는 부정 형용사로만 쓰인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every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다? 부정 형용사만 있다. 다른 품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every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할 때 무조건 단수명사만 수식합니다. 선생님 every는 모든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단수명사를 수식한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문법에서 every는요 임의적으로 무조건 영어에서 단수명사만 수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자, 이게 누구랑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누구는 all 같은 경우는 가산 복수명사나 불가산 명사만을 수식할 수 있도록 했었죠. 다시 한번 all 같은 경우는 가산 복수명사라든지 아니면 불가산 명사만 수식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런데 every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누구만 수식할 수 있다. 단수 명사만 수식할 수 있다. 그러면 all이 만약에 뒤에 복수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all 다음에 일반 가산 단수명사가 있어요. 수식 안 되죠. 그 다음 all의 밑줄을 그어주세요. all을 누구로 바꿔야 돼? every라는 걸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every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단수명사를 수식할 때 동사 같은 경우도 수일치도 뭐다? 단수동사의 수일치를 맞춘다. 이게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every는 단수명사를 수식하지만 모두 수일치도 단수동사다. 그게 중요하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자 병렬할 경우에 A, B, and C 같은 경우라면 뭐예요? 복수로 취급해야 되죠, 만약에. 근데 every 명사, every
명사, 커마, and, every 명사처럼 every의 경우 여러 개가 병렬되더라도 무조건 단수동사에 수일치해야 한다. 이것도 쇼킹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every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병렬하더라도 무조건 뭐다? 단수동사의 수일치를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나오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every는 몇 개를 병렬하더라도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every 같은 경우는 이제 관용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매 뭐뭐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매 뭐뭐마다. 매 뭐뭐마다. 이때 우리가 표현을 크게 every 기수 복수명사, every 서수 단수명사라고 해서 매 뭐뭐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월드컵은 4년마다 개최가 되죠. 그러니까 every 4 years. 매 4년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수가 쓰이느냐 아니면 서수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뒤에 복수냐 단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기할 게 너무 많을 건데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every 같은 경우 그러면 비교 대상은 누구냐? 자, every와 비교되는 논점은요 바로 each가 됩니다. each는요 우리가 각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 그리고 부사로도 활용됩니다.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every가 each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정대명사로 쓰일 경우 each of the 플러스 복수명사예요. 이러한 것들 중 각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주어진 대상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러저러한 것들 중 각각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우리가 본래 누구 뒤에 한정사로부터 한정받는 명사로부터 수일치를 받지만 얘도 원어브랑 마찬가지로 each의 수일치를 맞춰요. 자,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either of the 복수명사 플러스 단수명사 one of the 복수명사 플러스 단수 동사. 단수 동사라는 건 동사 뒤에 s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일반 부정대명사와 동사와의 수일치적인 개념에서 예외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만약 이 친구가 부정형용사로 쓰인다면 부정대명사인 경우 그리고 이번에는 부정형용사인 경우 그냥 뒤에 누가 있으면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때 단수명사가 있어야 돼요. 각각 했을 때 직접적인 수식을 받게 되면은 이치 같은 경우는 단수 명사로부터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일치를 할 경우에도 단수 동사의 수일치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랑 똑같은 개념이 해석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자 해석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똑같다. either 단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와 똑같다. 그래서 이건 같이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해석 때문에 못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 설명을 다 듣고 마지막에 필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시간을 좀 여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설을 꼭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either이나 neither 같은 경우도 either of the 복수명사도 단수동사 그리고 either 같은 경우에
부정형용사로 쓰이면 누구랑 똑같다? 이치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either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or, both 하나, one 그리고 누구를 지금 every와 each 정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no와 non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no와 non. 자, no 같은 경우는요. 부정 형용사만 있으며 이외 품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every와 같은 개념이죠. every 같은 경우도 부정 형용사 말고 다른 품사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o도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no 같은 경우는 그냥 형용사로만 쓰인다. 이 정도만 보면 되시고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non입니다. non.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로 부정대명사로 쓰이며 용법이 특이함.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non 같은 경우는요. non of the 단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가산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단수동사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non of the 복수명사다. 그러면 이때는 단수동사를 해도 되고요. 복수동사를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틀린 걸 물어볼 수 없겠죠. 저 틀린 걸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의 경우에 좀 특이한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와 논 같은 경우는 별거 없더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또 하나 이제 짚고 갈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짚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every는 뭐만 있다? 부정형용사만 있고 이외 품사는 없다. no의 경우에도 부정형용사만 있고 부정 대명사나 이외 품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another과 other의 관점입니다. another과 other의 관점입니다. another과 other의 관점. 자, another 같은 경우는 우선 부정 대명사와 부정 형용사 모두 활용되고 그 다음에 other 같은 경우는 every와 no처럼 부정 형용사 이외에 다른 품사는 없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on이라는 경우는요. 부정 대명사로 쓰는 경우. 이게 on과 other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nother of the 플러스 단수 명사가 단수 동사에 쓸지 맞추겠죠? 반대로 other의 경우에는 이제 부정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other의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는 가산 복수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를 칠하면 되겠죠. 불가산이면 단수고 가산 복수 명사인 경우라면 복수의 수일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정 형용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플러스 가산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용 표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와 B는 별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A와 B는 별개이다. 자, 여기서
이때 and의 경우 but, 세미콜론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이걸 여러분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nother 같은 경우에는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로 쓰일 수 있더라. 그 다음 누구는? other 같은 경우에는 부정형용사 이외에 다른 품사는 없더라. 그리고 쓰임새는 부정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씨 포인트를 흐름 한번 조율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누구는 처음에 우리 배웠던 on every, no, other의 경우 부정형용사라는 품사밖에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every라든지 또는 누구, no나 other의 경우에는 뭐밖에 없다. 부정형용사라는 품사밖에 없다. 이거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nother과 other에 관한 개념도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두 개씩 비교를 하냐면은 another이 정답이 아니면 other이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계속 두 개씩 비교하는 관점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이 관용 표현이 있잖아요. another이 아니라 만약에 the other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단순히 other이라고 쓰면 오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개념적인 걸 한번 더 관용 표현을 살펴보면 자, each other 그리고 one another 있는데 뭐 서로란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주어로만 쓸 수 없다. 주로 목적어로 쓰이니까 그렇구나 정도로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ach other과 one another이라는 거는 서로라는 표현이다 정도까지만 한 번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some과 any가 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부정대명사 및 부정형용사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두 요소의 차이점은 some의 경우 부정문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any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걸 물어볼 수 없겠죠. 근데 some 같은 경우는 뭐에서만 부정문에서만 쓰일 수가 없다. 이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요소의 차이점은 some 같은 경우에 부정문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 본래 원래 some은요 수량 형용사 되고 이제 범위가 있고 긍정적인 문장에 많이 쓰이고 any 같은 경우도 이제 수량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이 범위가 불분명하고 부정문인 경우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보다 some이 부정문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almost와 most라는 개념인데 사실 most 같은 경우는 almost all이나 every를 축약한 형태예요. 다시 한번 얘는 뭐다? most 같은 경우는 almost all이나 almost every를 축약한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자, 주의사항은 most all이나 most every 같은 경우는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almost 같은 경우는요. 부사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인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almost 같은 경우는 품사가 애초에 부사라는 품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누구를 수식할 수 없다. 일반적인 명사를 수식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얘를 수식하려면은 단 복합 부정대명사는 수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almost가 복합 부정대명사만큼 수식할 수 있는데 왜냐면 명사는 수식할 수 없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주의사항으로는 most, all이나 every는 될 수 없다. 요거를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의 차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lmost student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most student 이렇게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almost는 복합 부정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이제 있는 이 복합 부정대명사 있죠?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복합 부정대명사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some, any 아니면 every, no 이런 개념들로부터 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이요. 뒤에 누가 나오느냐? 이 뒤에 예를 들어서 thing이냐, 원이냐, body냐 이렇게 두 요소가 합쳐지는 거예요. 두 요소가 뭐한다? 합쳐지더라. 그래서 뭐 somebody, something, someone, anything, anyone, anybody,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nothing, none, nobody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복합 부정 대명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은요. 형용사로부터 자 주의사항 복합 부정 대명사는 형용사로부터 수식을 받을 때 후치 수식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almost로부터 직접적인 수식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왜 복합 부정대명사는 후치 수식만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격관계대명사와 이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형용사 이런 형태로 수식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almost로부터 수식을 받을 수 있구나 정도까지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어차피 배우겠지만 many와 much 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도 부정형용사인데 얘는 수형용사, 가산명사를 수식하는 수형용사고 much 같은 경우는 양형용사, 다시 말하면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으로 쓰입니다. 뭐 당연히 이들도요.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부정 대명사로도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량 형용사에서 수형용사이고 그래서 누구를 many 플러스 가산 복수명사 이렇게 수식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부정 대명사로 활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부정 대명사로 활용되더라도 본래 성질 변화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원래 성질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ny, of, 더 플러스 복수명사. 원래 얘가
수형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산명사를 수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수명사 수식하고 복수동사의 수일치 맞춰야 되겠죠. 이런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many의 경우 단독 주어로도 활용되며 복수동사와 수일치. 예를 들면 many are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much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양형용사죠. 그러면 어떻게? much 플러스 불가산명사.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부정 대명사로 활용되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대명사로 활용되더라도 본래 성질 변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much of the 플러스 불가산명사 플러스 단수동사 수일치. 그리고 당연히 much의 경우 뭐가 가능해? 단독 주어로도 활용되며 단수동사와 수일치.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틀릴 수 있어요. much, is나 was인데 much are이나 much were 쓰고 much 밑줄 그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에 밑줄 그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수량 형용사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점검을 했습니다. 자, 아마 암기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모두 다 마스터해 두시고 이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를 한번 읽어주는 부분으로 하시면 애듭 지을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대명사 그리고 부정형용사 복합 부정대명사를 모두 정리했고요. 다소 암기가 수반되어야 하는 논점이긴 하지만 다양한 영역과 접목해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빠짐없이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제가 한 10초 정도 화면을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유튜브 영상을 중지해서 필기하시고 또 중지해서 필기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10초 정도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26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 형용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